오늘은 엑셀 강좌 15번째 시간으로 가정에서 엑셀 활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는 보통 워드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워드보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검색 방법이 다양하고 또 검색이 용이한 엑셀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아직 엑셀을 잘 모르고 초보 단계여서 문서 작성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몇 가지만 알면 오히려 엑셀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워드 문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더 쉬울 수도 있고 더 다양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것들을 가정에서 엑셀로 관리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전출납부. 자, 금전출납부는 지난번에 7강에서 문서 작성을 할 때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간단히 우리가 sum 함수, 그 다음에 어떤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if 함수만 들어가 있으면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금전출납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금전출납부 양식이 나와 있고 몇 가지 입력 데이터를 예를 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줄의 잔액은 수입에서 지출을 뺐고요. 그 다음 줄부터는 지난번에 잔액에서 수입을 더하고 지출을 뺐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if 함수는 자, 조건이 들어가 있는데 자, 요거는 내용이 빈칸일 경우는 잔액도 빈칸으로 남겨두라는 얘기고요. 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발전해서 가계부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계부를 쓰셨다면 그 형태대로 엑셀에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전출납부나 가계부를 가정에서 만들면 관리하기가 훨씬 더 편리하고 계산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메모장. 저도 한 20년 전서부터 메모장을 다이어리 형태의 노트를 이용하다가 한 10년 전서부터 엑셀을 사용해서 관리했더니 훨씬 더 편리해졌습니다. 편리한 점은 우선 노트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요. 과거에 다이어리에 필기로 작성해 두었던 것을 찾기 위해서는 일일이 다 뒤져서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엑셀로 만든 메모장이나 다이어리는 검색창을 통해서 검색을 쉽게 할 수 있고, 그러면 다이어리를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보면 2020년 1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월 1일서부터 쭉 해서 마지막 자, 31일까지가 자, 문서 작성 다이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입력행은 석 줄만 만들어져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확장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사행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자,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이번엔 사행이 되죠. 자, 이렇게 얼마든지 필요한 메모거리가 생기면 이렇게 행을 늘려서 넣을 수 있고요. 지금 또 여기에 특이한 점은 수입, 지출, 신용카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가계부 따로 어떤 다이어리 메모 따로 할 게 아니라 한꺼번에 정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 엑셀로 만든 다이어리의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만약에 지금 1월 달인데 2월 달 거를 만들려고 한다면, 자, 여기에 보면 이동 복사가 있습니다. 자, 이동 복사는, 자, 복사본 만들기에 클릭. 자, 지금 다이얼 2가 돼 있죠. 자, 이거는, 자, 여기를 2월로 걸치고 요일만 바꿔놓으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샘플을 만들어 놓고 이동 복사해서 수정만 하면 얼마든지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검색을 할 때에도 한꺼번에 통합 문서로 검색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검색창을 통해서 간단하게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경조사비 지출을 정리하여 두는데 따로 경조사비 노트를 마련해서 만들게 되면 이것도 역시 또 검색을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 처음에는 몇 개 안 되니까 쉽지만 데이터가 쌓일수록 검색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엑셀을 사용하게 되면 검색창을 통해서 쉽게 검색할 수 있고, 자, 여기 지금, 예. 자, 경조사 부조금 지출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누구한테 어떤 내용으로, 자, 어디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얼마를 부조금 지출했다. 또 내가 직접 갈 수도 있고 가지 못하는 경우는 누구를 통해서 전달했다. 이렇게 비고란에 남길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몇 가지를 입력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서 검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들 경조사비는 받은 만큼 돌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엑셀을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조사 수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경조사비 수입은 내 집안에 행사가 있을 때 부조금을 받은 내역입니다. 자, 따라서 행사명을 쓰고요. 그 다음에 성명, 누구한테 들어왔는지, 그 다음 분류 마찬가지고요. 금액, 연락처, 혹시 나중에 어떤 감사의 인사라든가 감사의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을 보낼 때 필요할 수도 있고요. 자, 이 비고란에는 어떤 그 특이점이 있으면 기록을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것도 몇 개 데이터를 샘플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료 정리를 해 놓으면 나중에 쉽게 검색을 할 수 있고 또 합계가 얼마인지 쉽게 통계를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망록 관리. 자, 우리가 비망록은 잊기 쉬운 것 또는 어떤 행사, 과거의 행사 또는 생일, 친척들이라든가 가족의 생일 또는 기일, 어떤 기억을 해야 될 날들을 자, 정리해서 데이터로 입력을 시켜 놓은 것인데 또 어떤 것들은 비밀을 요하는 것들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암호 설정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암호 설정에 대해서는 14강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주소록 관리. 과거에는 일일이 주소를 노트에 정리해서 관리를 했는데 수정하거나 이럴 경우는 상당히 번거롭고 복잡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주소록에 나와 있는데, 자, 성명, 관계, 어떤 관계에 있는지, 또, 그 다음 필수적인 우편번호, 주소, 비고, 이렇게 항을 만들어 놓으면 주소가 필요했을 때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특히 요즘에는 봉투를 일일이 손으로 쓰기보다는 접착이 가능한 네이블에 인쇄를 해서 붙이는 것이 인쇄된 글자는 쉽게 알아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엑셀을 사용하게 되면 이 엑셀 데이터 자체를 라벨 프로그램에 바로 연동해서 어떤 가공을 하지 않고도 쉽게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엑셀에 정리를 해 놓으면 쉽게 봉투를 출력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관리비를 내시게 되는데, 자, 이럴 경우에 이 내용을 컴퓨터에 엑셀로 입력을 해 놓으면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도 몇 년도에는 관리비가 어떻게 지출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오른 것 같다. 또 우리 아파트는 관리비가 좀 싼 것 같다. 이러한 것들을 비교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명세서를 매달 입력을 해서 자,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을 자, 샘플로 만들어 본 게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요. 자, 지금 여기에 보면 자, 지출되는 내용을 전부 합쳐서 관리비 합계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 전기 사용량, 수도 사용량은 관리비 합계에 포함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전체를 더한 다음에 지금 여기 썸 C3에서 C25까지죠. 그런 다음에 요거 전기 사용량을 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도 수도 사용량을 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자, 관리비 합계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스 사용량은 관리비 명세서에 나오지 않고 별도로 자, 가스회사에서 내보내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 관리비 총합계는 일반 관리비 총합계와 가스 사용량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한 달에 얼마가 나가는지 또 여름에 어떻게 겨울에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급여 명세서. 자, 처음에 20년 전 또는 30년 전에 입사를 했을 때 초봉이 얼마였는데 매년 얼마씩이 올라갔는지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옛날에 급여봉투 현금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전부 계좌이체가 되어 있죠. 그래서 명세서만 달랑 받아오는데 그것을 따로 묶어놓기보다는 자, 엑셀에다 정리를 해 놓으면 또 명세서를 메일로 받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바로 메일과 연동해서 자,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회사의 급여 명세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고 지금 이것도 매월 자, 얼마가 항목별로 자, 급여가 어떻게 되고 또 항목별로 지출은 어떻게 되는지 입력을 해 놓게 되면 자, 여기에 그대로 내용이 나타나고 연말에 가서는 즉 연 항목별 계로 해서 항목별로 계가 얼마, 1년에 총 내가 받은 급여가 얼마, 거기에서 세금을 비롯한 공제가 얼마, 그 다음에 1년에 순수하게 나에게 입금된 금액이 얼마, 이런 것들을 통계를 다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19년 올해 거죠. 자, 올해가 끝나고 내년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를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복사를 한 다음에 요 옆에 항목에 놓고 자, 복사한 셀 삽입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은 내용이 하나가 또 생겼습니다. 자, 여기에는 자, 연도만 바꿔서 2020년 자,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얼마든지 계속 추가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가정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지금 8가지를 추려봤습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을 엑셀로 관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보인 분들은 처음에 좀 어렵겠지만 몇 번 만들어 보면 숙달이 되고 아, 이것이 진짜 편리한 거구나 하는 것을 쉽게 느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가정에서 엑셀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내용 잘 보셨나요? 만약 도움이 되셨으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클릭하시면 새 동영상 빨리 배달됩니다. 다음에 더 알찬 강의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